내일 이제 템파베이랑 텍사스는 글래스노우랑 몬고메리랑 붙는데, 템파베이의 글래스노우는 최근에 9경기 동안 1.17로 잘하다가 최근 3경기에서 8.22로 별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3진 9개로 다소 회복한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글래스노우가 좀 부진을 살짝 씻어낸 모양새인 것 같고, 그리고 후반기에 보면 홈에서는 2.05, 원정에서는 4.18로 이렇게 차이가 꽤나 큽니다. 후반기에 홈이냐 원정이냐에 따라. 내일은 또 홈등판이죠, 템파베이에서. 그리고 올 시즌 보면 우한 상대 우타자 상대로 1할 6푼 4리, 좌타자 상대 2할 4푼 7리로 우타자한테 굉장히 강력한 면모가 있었거든요. 내일 경기 시미언이나 아롤디스 가르시아, 조시정, 가버 이런 애들 제압을 좀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르시아 같이 타점 많이 벌어들이고 홈런 많이 치는 그런 강타자를 좀 제압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블레스노우가요, 통산 텍사스 타자 상대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거 한번 보면요, 텍사스 애들한테 0.46으로 굉장히 강했었다. 이게 몇 경기냐면은 18년도 피츠버그 실도 있기는 한데 6이닝 무실점, 7.2이닝 무실점, 그리고 올해 6이닝 2실점으로 텍사스 애들한테 통상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피안타율도 1할 8푼 9리밖에 안 되거든요, 텍사스 친구들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글래스노가 굉장히 잘 막을 것 같다, 이런 게 있고, 통산 플레이오프에서는 9경기 40.2이닝 동안 5.75로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작년에도 와일드카드 시리즈였나요? 그때 두 번째 경기 때 등판해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5이닝 무실점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도 꽤나 나쁘진 않은 그런 활약을 했었던 글래스노우다. 반면에 몽고메리도 요즘에 엄청 잘하죠. 몽고메리 최근 4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있고, 사실 그 전에 3경기 동안 8.59로 못했었어요. 근데 또 그 전에 또 4경기 동안은 1.73으로 되게 잘했고, 그러니까 텍사스 이적 이후에 첫 4경기 때 잘하고 그 다음 3경기 못하고,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최근 4경기 동안 0.67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통산 이제 몽고메리는 통산 텍사스 친구들한테는 좀 약한 편, 최근 10경기는 5.36이에요. 통산 템파베이한테는 그렇게 좋은 판은 아니었던 몽고메리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통산 2경기 동안 6.2이닝, 그러니까 이게 아마 2이닝이랑 제 기억은 4.2이닝 이렇게 던졌거든요. 2.2이닝, 4이닝인가? 어쨌든 그렇게 던져가지고 적은 이닝 던져가면서 1.35.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 시절의 전적인데, 뉴욕 양키스 시절 그 포스트 시즌에서는 좀 선발 한 자리보다는 롱릴리프 역할? 그렇게 많이 나왔었다. 딱히 이런 포스트 시즌 선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여기 아래 같은 거 보면 이제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렇게 지표 같은 것도 텍사스가 안 좋게 찍히는데, 텍사스가 시애틀한테 마지막에 제압을 당하면서 원래는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였는데 그걸 최종전에 내줬잖아요.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도 못 지켜내가지고 이런 와일드카드 시리즈로 밀리고, 더구나 여기서 안 좋은 조건, 템파베이라는 상대적인 상위 시드 팀한테 홈 어드밴티지도 내주고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텍사스로서는 굉장히 좀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텍사스가 이번에 거의 셧아웃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물론 내일 몽고메리가 올 시즌 전적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포스트 시즌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사실 예상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몽고메리가 진짜 요즘에 한창 좋았던 것처럼 7이닝 무실점으로 버텨주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어지간해서는 템파베이가 앞서 나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포스트 시즌에서 좀 중요도를 요하는 상황에서 템파베이 타자들이 은근히 괜찮았었어, 작년에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요, 템파 승의 마헨, 그리고 언더까지도 이렇게 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미네소타에는 이제 파블로 로페즈인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미네소타가 포스트 시즌에 굉장히 약한 팀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스트 시즌 거의 18연패인가 20연패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미네소타가 포스트 시즌 18연패 기록을 바라보고 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네소타가 포스트 시즌 18연패에 놓여 있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기사에서 볼 정도로 미네소타는 지금 포스트 시즌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내일 미네소타는 이제 파블로 로페즈가 나오죠. 파블로 로페즈가 지금 후반기에 11경기 동안 2.26이었다. 근데 최근 3경기 동안은 6.46으로 다소 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워낙에 올 시즌에 삼진 234개에다가 볼넷 48개 이런 식으로 볼넷 대 삼진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커리어 하이죠, 이게. 삼진 같은 부분도. 그래서 이런 파블로 로페즈가 포스트 시즌 같은 큰 경기에서 한 번씩 6이닝
뭐 삼진 10개씩 잡고 그런 모습을 아마 기대하는 것 같은데, 팀적으로는 과연 가능할지는 난 잘 일단은 모르겠어. 왜냐면 후반기에 원래 얘가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컸는데 좀 홈에서 맞아 들어가면서 원정에서는 나름대로 호투하고 홈에서는 또 쳐맞아 가면서 후반기에 홈이랑 원정 스탯이 비슷해졌습니다. 뭐 우타자 상대와 바타자 상대도 조금 차이는 있어요. 우타자한테 207로 강한 편이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토론토가 되게 우타자가 많은 편이긴 해요. 여러 가지로 파블로 로페즈도 꽤나 상대를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겠다. 브랜든 벨트, 뭐 케본 비주를 이렇게 좌우 노래하려고 쓰면 쓰겠는데 사실 난 잘 모르겠어. 케본 비주를 굳이 써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고, 가쇼를 왼쪽으로 돌린다. 이거 난 라인을 솔직히 잘 못 믿겠거든요. 파블로 로페즈가 뭐 우타자 상대 괴물 귀신급도 아니고 이 라인업까지는 잘 모르겠네. 파블로 로페즈는 통상 플레이오프에서 한 경기 5이닝 2실점 3.60 마이애미 시절 데이터죠 이게.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본인의 이런 위축되는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 왜냐면 플레이오프에 갑자기 막 위축되고 그런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는 아닌 것 같더라. 이런 게 좀 보이고, 반면에 가우스먼은 후반기에 3.38이었는데 홈에서는 3.81, 원정 2.79로 원정에서 조금 더 좋았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내일 낮 경기죠. 낮 경기에 2.58로 밤 경기 때보다 강했다. 근데 통산 미네소타 상대로는 6.35로 약한 편이었다.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오죠. 케빈 거스먼이 통산 이제 미네소타전, 미네소타랑 한 10경기 정도, 2015년부터 막 데이터가 있고 한데, 최근 경기들만 보면은 22년도부터 보면은 3.2이닝 5실점, 6이닝 무실점, 5.1이닝 실점, 4.2이닝 6실점 이렇게 거하게 털린 적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거스먼을 막 아주 좋게는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리고 통산 포스트 시즌에서는 21.2이닝 4.57로 아주 훌륭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 거스먼을 오롯이 믿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토론토가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 8-8-9로 스탯 같은 부분이 좋게는 찍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이 경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과연 내일 미네소타가 본인들의 포스트 시즌 연패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인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양팀의 빠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물론 미네소타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이점은 있긴 있어요. 실제로 올 시즌 홈에서 미네소타는 47승 34패로 원정에 비하면 확연하게 좋았습니다. 근데 딱히 토론토가 원정에서 좀 약했던 것도 아니고, 홈에서 올 시즌 43승 38패인데 원정에서 46승 35패로 오히려 원정에서 더 잘했던 토론토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딱히 토론토가 막 끌려가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미네소타가 진작에 이제 지구 우승 확정하고 좀 남은 시즌 막바지를 좀 쉽게 보내긴 했어요. 토론토는 그 기간 동안 거의 뭐 최종전까지 지금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여유 같은 거야 미네소타가 있겠지만은, 이 미네소타는 연패 기록에 빠져있기 때문에 연패 기록도 깨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뭐 타격 같은 것도 차이가 꽤 나니까. 이 경기는 양 팀 다 좀 비슷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 뭐 불펜이라든지 뭐 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미네소타가 좀 더 홈런 같은 거 잘 치지만은 이런 정교한 타격적인 부분은 좀 토론토도 그렇게 뒤지지는 않고, OPS 같은 거는 말 그대로 미네소타가 3등, 토론토는 11등으로 차이가 꽤 있어요. 근데 불펜 투수 같은 부분도 사실 차이는 조금 있고, 저는 이 경기 언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언더 7.5 기준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애리조나. 이거 코빈 번스랑 이제 브랜든 파트가 나오는데 딱 봐도 선발 투수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애리조나가 좀 끝까지 이제 잭 갈레이나 이렇게 메리 켈리 이런 친구들을 쓸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했거든. 일단은 첫 경기는 파트를 내보냈는데, 켈리나 갈렌이 시즌 막바지까지 계속 로테이션을 도느라 지금 제대로 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기용되면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결대로 파트를 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파트가 아니면 낼 선수도 별로 없어. 애리조나가 워낙에 선발진이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잭 갈렌이나 메리 켈리 말고 누굴 믿을 거냐. 뭐 라인 넬슨을 믿을래? 잭 데이비스를 믿을래? 걔네들 믿을 바에 차라리 이런 브랜든 파트를 내보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파트가 최근 5경기 6.56으로 좀 부진하긴 한데요. 직전 경기 때 5.2이닝 무실점으로 잘 맞기도 했었고, 뭐 그나마 요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따져보면 믿을만한 선수라서 올린 것 같다. 사실 애리조나는 진짜 원투펀치 말고는 다른 선수들은 좀 약하다고 봐야지. 일단은 내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브랜든 파트도 최근 5경기 6.56,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뭐 직전 경기 화싹한테 5.2이닝 무실점 했다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내 원정인데 올 시즌 보면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다는 거. 홈원정 그런 방어율 차이보다도 홈에서는 피안타율이 3할 1푼 4리인데 원정에서는 2할 5푼 3리였어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원정에서 뛰는 파트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믿을만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올 시즌 근데 보면은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6.58로 약했었고요. 5할 승률 밑에 팀한테 홈런을 3번밖에 안 맞았는데 위에 팀한테는 19방을 맞았어요. 이렇게 브랜든 파트는 여러 가지로 아직은 메이저리그 선발감인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로 쓸 정도냐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해요. 코빈 번스는 뭐 누가 뭐래도 미러키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드러프가 포스트 시즌 이 복귀가 조금 불투명하거든요. 우드러프를 못 쓰는 상황인데 일단은 번스가 확실하게 1차전을 잡아주는 게 미러키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7월달에 1.85로 잘하다가 8월달에 살짝 미끄러졌고 3.98로 그러다가 9월달 들어서 다시 2.51로 부활. 번스는 나름대로 최근 컨디션 자체는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9월달에 보면은 좀 이닝 히팅 같은 게 사실 좀 아쉬운 때도 있었어요. 막 4이닝 먹고 그랬어가지고 어쨌든 기복도 다소 있는 모습이었었고 올 시즌 통산으로 보면은 올 시즌 내내로 보면은 피안타율 2할로 전체 4등, WHIP는 1.07로 전체 9등으로 아주 좋았다. 우수한 선발 자원이라는 거죠. 비록 방어율 같은 부분은 3.39로 그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하면 약간 아쉬운데 이런 세부 사항들 같은 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통산 애리조나 상대로도 3.77 피안타율 2할 4푼 4리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그리고 뭐 올 시즌에 그냥 하나 아쉬운 거는 홈에서 사실 원정보다는 좀 별로였다는 거. 홈에서는 4.28 원정 2.77로 오히려 밀러파크에서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이 코빈 번스는요 통산 포스트 시즌을 7경기를 나왔는데 15이닝 동안 1.20이었대요. 물론 선발로는 한두 경기밖에 안 나왔지만은 포스트 시즌에서 딱히 이렇게 본인의 퀄리티가 떨어진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경기는 누가 뭐래도 선발 차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애리조나가 코빈 번스를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일 보면 또 미러키가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7-8로 오피스도 안 굴리고 여러 가지로 이거를 애리조나 사이드를 보긴 좀 힘들죠. 굳이 이걸 좀 노리라면은 저는 언더 같은 걸 노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애리조나가 최근 5경기 동안 타율이 엄청 안 좋아요. 최근 5경기 4안타, 3안타, 4안타, 5안타, 6안타로 1승 4패에다가 1할 4푼 9리거든 애리조나가. 그래서 애리조나가 일단은 요즘에 빠따 컨디션도 안 좋은 편인데 애리조나가 뭔가 코빈 번스는 일단 공략을 못하고 브랜든 파트가 어느 정도 미러키 빠따를 제어를 해준다면 왜냐면 미러키도 최근 한 8경기 동안 7안타, 8안타, 5안타, 7안타, 8안타, 8안타, 12안타, 6안타 그 전에 비하면 확연하게 타격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라서 저는 굳이 이 경기를 뭔가 좀 배당을 맞춰서 간다면 물론 그냥 미러키 강승 가면 편하죠. 근데 1.37짜리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저는 좀 뭐하고 언더를 같이 보는 게 낫지 않나. 미러키 승에 언더 적어놓도록 할게요. 언더를 우선적으로 보고 내일 양팀 투수 둘 다 퀄리티가 좀 있는 선수들이 나오죠. 특히나 이제 휠러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의 언제나 일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휠러도 직전 경기 때 한번 좀 아꼈죠. 4이닝밖에 안 썼고 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후반기 14경기 동안 3.08 좀 근데 다소간의 기복이 약간은 있어요. 최근도 보면은 홈에서 2경기 동안 5이닝 6실점, 7이닝 5실점으로 사실 휠러답지가 않았다. 후반기에 홈에서는 4.25, 원정 2.28로 사실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았어요. 올 시즌 내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던 휠러인데 내일은 홈등판이라는 거고 우타자 상대의 194, 좌타자 상대의 261로 우타자 상대, 좌타자 상대에 꽤나 차이가 있는데 우타자 상대로 194로 되게 강했다고 하죠. 마이애미 우타자 호르에 솔레어, 제이크 버거 뭐 요즘에 좀 난다긴다 하는 마이애미의 강타들 다 우타자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휠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상대하기 편할 만도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일단은 보이고 근데 또 휠러가 통산 마이애미 상대로 3.30 방어율도 괜찮고 피안타율도 2할 4푼 6리 괜찮은 편이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휠러는 약하지 않았어요. 6경기 동안 35.2이닝, 이닝도 적당히 먹어줘 가면서 2.78로 아주 잘했다. 딱히 휠러가 내일 마이애미 상대로 이렇게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휠러는 여태까지의 휠러를 생각하면은 올 시즌 말고 직전 시즌들에서는 휠러는 진짜 해줘야 할 때 해줬거든. 근데 요즘 보면은 살짝 못 믿었기도 하단 말이지. 그래도 여태 올 시즌 마이애미와의 3경기에서는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올 시즌 3경기 동안 3.00으로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휠러가 마이애미한테. 일단은 그런 좋은 기억이 있다는 거 알아봐 주시고 마이애미는 내일 러자도가 나와요. 러자도가 최근 7경기 동안 굉장히 좋습니다. 딱 한 번 미러키 전에 5이닝 6실점으로 미끄러진 거 빼면은 아주 좋아요. 최근 7경기 동안 2.61로 상당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3경기 동안 11.68이었거든. 되게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회복한 모습이 좀 있다. 러자도는.
그리고 내일 이제 원정인데 얘는 또 홈에서 잘하고 원정은 못하는 편이에요. 통상 필라델피아 애들한테는 3.26으로 강한 편이었다. 러자도가 필라델피아랑 5번 만났어요. 근데 그동안 3.26에다가 피안타를 2할에 1푼 1리. 맞상대 전적은 좋은 편이고, 포스트 시즌, 얘가 오클랜드에서 포스트 시즌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3경기 10.2이닝 동안 5.91. 뭐 많은 유망주 투수들이 그렇듯 조금 부침을 겪었었죠. 일단은 내일 사실 선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러자도도 요즘에 분위기 좋고, 휠러도 괜찮은 편인데, 휠러나 러자도나 최근에 약간의 이런 기복 같은 건 좀 있었다. 근데 그런 기복의 폭은 휠러가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타자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에 필라델피아가 워낙에 셌으니까, 필라델피아가 지난 시즌에도 월드 시리즈를 갔던 동력은 타선이었죠. 타선이 워낙에 홈런도 잘 쳤었고 그런 부분들인데, 올 시즌에 러자도도 피홈런이 22방이나 있다. 저는 이 경기 필라델피아로서는 이런 홈런 같은 게 결정지어주지 않을지. 근데 러자도가 최근 7경기 동안 피홈런이 한 방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약점을 잘 커버하고 있단 말이야. 필라델피아 이거 빠따가 생명인데 조금 어렵네요. 요즘에 사실 최근 경기들의 필라델피아가, 물론 정신무장이나 이런 부분은 필라델피아가 진짜 좋아. 워낙에 이 시티즌스 뱅크 파크가 필라델피아 이 필리건들 유명하잖아요. 팬들의 성원도 어마어마한 구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필라델피아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러자도가 좀 빡센 상대거든. 그리고 이 경기는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 아마 대상 경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당히만 분석하고 아마도 그냥 필라델피아 승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 경기가 아니어서. 내일 그 챔피언스 리그 유니온 베를린 대 브라가는, 제가 유니온 베를린 지금 리그에선 잘 못 나가지만 챔스에서는 이런 수비적으로 좀 쓸모 있는 모양새 많이 보여준 것 같더라. 뭐 그런 것도 봤고, 나름대로 여기 유니온 베를린이랑 브라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랑 나폴리 이렇게 있으면은, 유니온 베를린은 그래도 나폴리와 이런 조 2위 경쟁? 아무래도 3위가 좀 보이긴 하는데 조 2위 경쟁까지는 할 만한 팀이라고 봐가지고, 브라가가 아마 최하위로 쳐지진 않을지. 그러면 이런 그 상대적으로 3, 4위권 팀에서 만나는 3, 4위권 팀들이 만나는 경기라면은 유니온 베를린이 서열 정리를 좀 해주리라고 봐요. 레알전에 90분까지 그 벨링엄이 결승골 넣기 전까지 되게 잘 버틴 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잘츠부르크랑 소시에다드는, 저는 소시에다드 경기를 지난 경기 다 봤는데 인터밀란 상대로 잘 싸웠던 점이 되게 눈에 좀 기억에 남는다. 실제 그 경기는 인터밀란이 막바지에 좀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에 소시에다드가 그냥 가드 올리고 버티는 게 아니었으면은, 그냥 맞불 놓는 거였으면 저는 소시에다드가 이겼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소시에다드가 꽤나 잘 싸우더라. 뭐 워낙에 또 기술이 좋은 선수도 많고, 오야르사발도 이제 부상 복귀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또 잘츠부르크도 많이 뛰고 상대를 좀 괴롭힐 만한 그런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잘 안 보이지만은 배당 봤을 때 그냥 무승부 가는 정도? 그냥 그 정도만 보고 있다. 그리고 메뉴 대 갈라타사라이는 뭐 늘 이제 챔피언스리그 상위권 토너먼트까지는 잘 못 가는 팀이었었고, 메뉴는 요즘에 되게 부진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뉴의 낙승까지는 보긴 좀 애매하더라. 낙승까지는 안 보여요. 그냥 뭐 메뉴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메뉴가 그래도 이런 조에서라면은 위넨 다음으로 체면 치레는 할 테니까. 아무래도 여기 위넨조에서 코펜하겐이나 갈라타사라이가 맨유를 제끼고 조 2위로 올라간다? 그런 그림은 사실 잘 안 보이지.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런 역사가 별로 없기도 했었고. 그래도 메뉴가 뭐 어렵사리라도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물론 메뉴의 낙승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까지 메뉴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겠다. 배당도 그렇고요. 메뉴 강승 1.35 먹을 바에는 막 햄무나 무 같은 거 노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메뉴에 그냥 좀 힘든 승리, 햄무 정도 노려보도록 하겠다. 그런 겁니다. 코펜하겐 대 위넨. 코펜하겐에 지금 위넨이 약간 날개도 꺾인 상황이에요. 그나브리도 부러지고, 사네는 사실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르루이 사네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평가하지 않는 부분이요. 좀 안 묻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코펜하겐이 지난 시즌에 그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맨시티, 세비야, 돌문을 만났는데, 여기서 원정에서는 전부 다 마이너를 당했지만 홈에서만큼은 3무로 잘 버텼다. 뭐 물론 위넨도 뭐 맨시티, 세비야, 돌문 여기 중에 뭐 맨시티랑 거의 미넨이랑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해야겠지만은, 코펜하겐이 그래도 코펜하겐 무승부나 코펜하겐 프렌 쪽에 배당이 괜찮으니까 그냥 넣어볼 만하진 않겠나. 소액 정도는 넣어볼 만한 것 같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인 것 같아요. 딱히 뭐 맛있진 않고. 내일 뭐 챔스가 다 그래요. 그리고 랑스 대 아스날은, 아스날 요즘에 분위기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 랑스는 뭐 세코 포파나라든지 오펜다 같은 애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돈으로 영입한 선수들이 잘 못하고 있었죠. 아까 스탯 같은 거 보이다시피
그리고 작년에는 리기양 최저 실점 팀이었는데 지금 리기양 10 아까 3, 4, 5등? 리기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수비력도 실점도 많아졌더라. 작년에 이제 그 좋은 성적의 동력이었던 수비력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더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랑스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랑스가 딱히 막 챔스에서 뭐 이변을 일으켜서 막 2등을 한다든지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PSV랑 세비야는 둘 다 선수들 많이 팔았는데 그 뭐랄까 채워지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저는 패스하기로 마음 먹었고, 나폴리 대 레알 마드리드. 나폴리가 요즘에 좀 그나마 최근 2경기 동안은 괜찮긴 해요. 근데 워낙 좀 약팀을 상대하기도 했었고, 나폴리가 뭐 수비적으로나 중원이라든지 뭐 경기 운영 부분 같은 것도 감독이 바뀌면서, 원래 루이디 가르시아 감독이 옛날에 로마 맡았을 때부터 약간 상대적인 강팀을 맡았을 때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진 못했었어요.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수비력으로도 지금 장면만 못하고 김민재의 빈자리가 확실히 있을 테니까. 근데 그 김민재의 빈자리를 딱히 뭐 대단한 선수로 채운 것도 아니었다. 그런 것도 있고, 수비적으로는 일단 한참 내려왔고, 중원도 로보트카에 대한 압박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었고, 나폴리의 낙선 그림은 잘 안 보여지고, 레알 마드리드도 근데 지난번 그 우니온 베를린이랑 한 거 보면은 되게 어려웠어요. 뭐 90분에 이제 진짜 어렵게 벨링엄이 90분에 진짜 어렵게 넣어가지고 겨우 이겼지. 레알도 막 그렇게 원정이기도 하고 나폴리 홈이기도 하고, 레알도 그렇게 막 쉽게 경기를 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무승부라든지 레알 마드리드 승. 근데 이 경기 언더를 보자니 요즘에 나폴리 수비 생각하면은 좀 가기가 빡세 보인다. 좀 그래 보이네요. 저는 무승부나 레알 승 내지 레알 마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의 낙승 그림은 안 그려진다. 홈인데 그만큼 레알이 원정에서 정배받기도 했었고, 배당 적정하게 받은 것 같아요. 나폴리가 요즘에 못해. 그렇게 잘하지 못해. 나폴리가 그래도 크바르치엘리에도 뭐 작년만 못하긴 하지만은 돌파를 아직 살아있고, 오시멘은 뭐 지금 팀과의 불화가 있다고 하지만 확연하게 실력은 확실하다는 거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점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폴리도 확실하게 저력은 있더라. 그런 생각 들고, 인터밀란 대 벤피카. 저는 계속 인터밀란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 직전 그때 소시에다드전도 엄청 좀 버벅거린 편이었었고, 인터밀란 대 벤피카 까다롭긴 한데 저 그냥 언더 볼게요. 언더나 해무 무승부 이쪽으로. 그냥 벤피카라는 팀이 원래 챔스에서 그렇게 대패 같은 걸 잘 안 당하는 팀이기도 하고, 인터밀란도 상대를 이렇게 그 어지간한 팀을 막 그렇게 쉽게 제압하는 팀까지는 아니에요. 좀 애매한 승부가 될 것 같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인터밀란 쪽을 살짝 더 좋게 보겠다. 인터밀란이 최대한 빈틈을 노출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단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터밀란이 득점 찬스에서 한두 골 넣고 그냥 마무리 짓는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